여인 이수인은 나와서 어명을 받으시오. 아니 자넨 삼봉의 신복이 아닌가? 그렇소. 영감께 장영이 내려졌는데 삼봉나리가 친히 당부한 것도 있고 해서 내가 직접 집행하러 왔소이다. 콘장 몇 대니 크게 탈이나 나겠소. 쉬이 갑시다. 시작하라. 예! 한대요! 어허, 거기가 아니지 않느냐? 좀 더 위로. 예, 알겠습니다. 두 대요! 이놈! 계속 쳐라. 예, 세 대요! 그러게 왜 망해가는 왕조에 충성을 바치셨소? 네 대요! 조선 개국 직후인 1392년 8월 도운 이숭이는 유배지에서 참혹한 죽음을 맞는다. 목은 이색, 포은 정몽주, 야은 길재와 더불어 고려 사은으로 꼽히는 그는 뛰어난 문장가이자 학자, 정치가, 외교가로서 고려 말 한 시대를 장식했는데 도운 집에 수려한 시문들과 성주 가야산 자락에 남겨진 흔적을 찾아 고려 최고의 문장가 이숭인의 삶을 돌아본다. 아, 드디어 성균관 입성이로구만. 기다려라, 미래의 장애가 간다. 오호, 이 행색을 보아하니 자네도 이번에 입학했나 보이. 어디서 왔나? 경산부에서 왔네. 꽤 멀리서 왔구만. 친하게 지내세. 동방 아닌가? 그러지. 박사님. 아이고 박사님. 대사서 영감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짐은 이리 주시고 얼른 들어가 보시지요. 알겠네. 예. 그럼 명련당에서 보세요. 박사님이라니? 저 사람 아니 저분이 박사님인가? 예. 그 외 국자감시와 대가에서 최연소 급제했다던 그 유명한 도운날이 아닙니까? 에이, 나보다도 연하겠구만. 이제 약관이시랍니다. 안 그래도 과거장에서 나이가 어리다고 경시했던 선비들이 뛰어난 학식을 알고 가르침을 얻으러 온다지요. 망했네, 망했어. 어? 에이, 학관 보고 동방이라고 했으니. 아이고 진짜. 아이고 씨. 잘 왔네. 부족한 저를 불러주시니 어깨가 무겁습니다. 무슨 소리? 자넨 자질이 영특하고 문장이 전하하니 누구보다 이곳의 적임자일세. 부끄럽습니다. 허나 성균관 재건을 위한 일이라면 성심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래야지. 난 장차 성균관을 정주하게 중심으로 만들 걸세. 하여 자네를 비롯하여 경술에 밝은 학관들을 모았지. 때마침 오는군. 여긴 같이 동문 수학할 학관일세. 이미 내 문화에서 교화한 일도 있을 테지만 정식으로 소개하지. 호은 정박사, 그리고 척약제, 정제. 다른 이들은 강론 중일세. 자, 여긴 도운 이학관. 자네들과 10년 이상의 나이 차이는 날 테지만 학문의 깊이로는 뒤지지 않을 테야. 특히 도운의 문장은
중국에서 구할지라도 많이 얻지는 못할 게야. 야, 스승님, 최고의 찬사이십니다. 도운의 학문이 정밀하고 해박한 거야. 익히 알고 있지 않소? 자, 성균관에서도 잘해봅시다. 환영하네. 고려 공민왕 11년 불과 16의 나이로 과거에 급제한 이숭이는 약관의 성균관 교관으로 임명된다. 대사성을 맡은 이색은 우수한 학관들을 발탁하여 경전 강의와 토론을 활발히 벌였고, 이에 따라 정도전, 하륜, 권근 등 쟁쟁한 학자들이 잇따라 성균관에 모여들었다. 그 속에서 이숭인의 학문적 깊이와 교유의 폭은 더욱더 넓어지게 되는데, 이보게! 동훈! 대구에 다녀오는 길인데 내 자네한테 전할 말이 있네. 기쁜 소식부터 듣겠나? 아님 나쁜 소식부터 듣겠나? 그야 희소식부터 들어야지. 명나라 과거에 응시할 문사선발 시험에서 자네가 수석으로 뽑혔다네. 아니 그게 정말 사실인가? 이제 나쁜 소식일세. 나이가 25에 미달하여 명나라 과거를 보러 갈 자격이 안 된다는 거. 이거 명나라 땅을 밟아보나 했더니만. 걱정 말게. 자네가 쓴 글은 명나라 땅을 밟을 테니 명나라로 보낼 표문을 쓰라는 어명일세. 또 주상 전하께서 그만큼 자네가 쓴 문장을 높이 산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잘 나가는 동방을 둬서 든든하이 우리 오래오래 함께 하세. 삼봉, 지금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겐가? 불이 났으면 꺼야지. 성균시 동년으로 이색의 문화에서 돈독한 우정을 나눈 이숭인과 정도전. 신진사대부로서 공민왕의 개혁 정치에 활발히 참여했던 이들은 1374년 왕의 갑작스런 승하로 정치 활동에 위기를 만난다. 바얀테무르 왕은 원을 배반하고 명나라에 귀부하였으므로 고려에서 그 왕을 시해한 죄를 용서한다. 이것이 북원에서 보내온 정갈이랍니다. 대체 무슨 자격으로, 무엇으로 용서한단 말이오? 이걸 보고도 수시중은 북원의 사신을 맞이하라 했단 말이오. 그렇습니다. 명과의 외교 관계를 끊고 북원과 화친을 할 거라면 날 영접사로 지목했어. 안 될 말입니다. 북원은 이미 지는 나라요. 신생국인 명과 암례를 도모해야지요. 외교는 명분보단 실리지. 선왕께서도 반원 친명책을 쓰셨지 않소? 같이 반대하는 소를 올립시다. 나라에서 북원의 사신을 예우해 보낸다면 온 나라 시민들이 대역의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죽어서 무슨 면목으로 현령을 뱉는단 말입니까? 원명 교책이 고려 조정은 친원파와 친명파로 나뉘어 격렬히 대립했는데, 공민왕이 시해되고 우왕이 왕위에 오르자 먼저 권력을 장악한 친원파는 북원의 사신을 반대하는 이숭인, 김구용 등의 상소를 기각하고 오히려 이들을 귀양길에 오르게 했다. 삭탈관직된 이숭인은 고향인 경산부로 유배됐는데 당시 그의 나이 29, 관직 생활 최초의 시련이었다. 슬프다. 처참한 올해의 추석이여. 비바람 휘몰아쳐 사방이 캄캄한데 깊은 시름 안고 잠깐 빠져든 잠 속에서 혼이 홀로 빠져나가 여행길에 올랐다네. 장엄하게 서 있는 옥황상제의 궁궐.
사방문 활짝 열고 들어오라 부르는데, 하토에 사는 보잘것없는 신하인 제가 답답한 마음 풀 수가 없어 아뢰나이다. 저는 언행에 반드시 옛사람을 본받으며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일에만 전일하였을 뿐 다른 뜻은 없었나이다. 헌데 시속은 어찌도 이리 험악하여 곡학한 사심으로 저를 마치 도마 위에 고기 보듯이 침삼키고 이를 가나이까. 세상이 모남을 미워하는데 내 어찌 둥글게 하지 못하며, 세상이 백을 숭상하는데 내 어이 홀로 혀를 지키는가. 위험을 피해 편안함을 찾으려면 내 길을 돌림이 어떠할꼬. 말없이 물러나와 조용히 생각하건대 옥황상제의 은혜가 만극해도 내가 처음 품은 뜻을 고칠 수는 없는 것. 차라리 공공하게 한평생 마치리라 다짐했네. 맹세코 나의 이 뜻 변하지 않으리니 옛사람 우러르며 내 몸을 닦으리라. 세상이 무지해서 나의 뜻을 모르니 노래나 한 수 읊어 스스로 위로하리. 유배기에 쓴 애추석사엔 위정자들에 대한 분노와 지사로서 느끼는 비탄의 정서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제승사나 청휘당 가문사수 같은 명시들이 탄생한 것도 이때인데, 가야산 자락에 자리한 청휘당은 이승인이 유배 시절에 세워 후학을 양성한 곳으로 지금도 영정을 비롯한 그의 자취들이 간직되어 있다. 3년 후 성균관 사성으로 정치 일선에 복귀한 이숭이는 시정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상소를 올려 정치 기강을 바로잡으려 애썼고, 정몽주와 함께 실록 편수에도 참여했다. 특히 빼어난 그의 문장력은 외교에 탁월한 공헌을 했는데, 명나라와의 관계가 날로 악화되고 있어 고려가 선왕을 시해하고 명나라 사신들을 죽이고 공문을 보내지 않는다 하여 압박하니, 어렵겠지만 명나라에 보낼 표문을 공히 작성해 줘야겠소. 성심을 다하겠나이다. 인덕으로 아랫사람을 억어하는 입장에서는 은택을 베풀어 널리 흘러넘치게 하는 데 뜻을 두어야 하고, 충성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입장에서는 속마음을 토로하여 위에 진달하여 마땅합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신이 후방을 서팽하고 있는 것을 어여삐 여기시고, 신이 제실의 충성을 극진히 바치는 것을 양찰해 주소서. 소방의 정서를 환히 살피시어 덕음을 밝게 내려주신다면 신은 삼가 조공하는 제후의 정성을 갑절로 바치며 항상 후천의 수명을 누리시기를 축원하겠나이다. 이것이 명나라 황제를 탄복하게 한 표문의 내용이다. 명나라에 보내는 포문을 도원 문중공께서 작성을 했는데, 명나라 황제가 보시고 감동을 해. 그래서 한번 만나보기를 청한 거죠. 그제 중국에 가니까 전부 관원들이 중간에까지 마주보고 나가고 호유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도착을 하니까 그렇게 황제가 반가워하고 내려와서 손을 잡아주면서 그래 그 포문을 보고 감동을 했다고 합니다. 감복 일습과 죄로 한 개, 그리고 금으로 만든 금작지 한 개를 하사받았답니다. 우리나라 그때부터 이거 감복을 착용하게 되었다 그러죠. 재료와 금작지는 전해지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억압 속에서도 올곧은 입장을 견지하며
외교 분야의 업적을 쌓아가던 이숭이는 그러나 고려 말 왕조 교체의 심각한 경랑에 휩쓸리게 된다.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으로 우왕이 폐위되고 새 왕을 옹립하는 과정에서 이숭이는 급진 개혁파와 대립하게 되는데 그 중심엔 버신 정도전이 있었다. 대통은 마땅히 세자 저하가 이어야 하네. 그랬다가 선왕 폐위에 대한 복수심을 갖는다면 후관은 어찌 감당하려 하는가? 하면 자네는 도대체 누구를 옹립해야 된다는 겐가? 정창군일세. 자네 위화도 회군으로 선왕을 폐위시킨 데 이어 수시 중에 인척을 옹립하려 하다니 설마 500년 사직을 무너뜨릴 셈인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맛과 향기가 제 풍미를 잃지 않는 법일세. 삼봉! 자넨 마음을 나눈 벗이라 여겼거늘. 벗은 함께 뜻을 해야 벗이지. 결국 그해 6월 창왕이 9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르면서 패권은 이색을 중심으로 한 온건 개혁파에게 돌아간 듯했다. 그러나 이후 이성계 세력이 보다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면서 이색, 조민수 등은 줄줄이 사직과 유배를 당했고 이숭인 또한 수차례 탄핵을 받게 된다. 영훈군 무고 사건에 대한 이숭인의 죄는 이미 사면하기로 했잖소. 수시중의 뜻도 그러했고. 저희가 아래올 죄는 불효와 불충의 죄이옵니다. 이공이 불의와 불충을 저질렀단 말인가? 이성계의 측근 오사충이 탄핵한 이숭인의 죄목은 부모상을 지키지 않고 과거의 시관을 맡았다는 불효죄, 중국의 사신으로 갔다가 장사를 하여 사대부의 명예를 실추시킨 죄, 어명을 어긴 불경죄 등이었는데 이숭인의 불효 불경함과 나라를 욕되게 한 자를 엄히 다스리시어 인륜을 바로잡고 선비의 절개를 장려하시옵소서. 물론 이런 배경에는 이색의 세력을 제거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존재하고 있었다. 결국 이숭이는 또다시 경산부로 유배되는데 교활한 지고 이것저것 제목을 다 갖다 붙였군. 돈사형, 조금만 기다리시오. 내가 구명하겠소. 숭인이 모친 상 중에 시간을 맡은 것은 노세한 부친이 생전에 아들이 과거를 주관하는 영예를 보고자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가가 명나라를 섬겨온 이래 표전 사명이 모두 숭인의 손에서 나았사오며 공민왕이 상황의 시호를 얻고 세공을 면할 수 있었던 것도 역시 숭인의 힘이었습니다. 이런 것은 살피지 않으시고 도리어 소인들의 헐뜯는 말을 믿으셔서 감히 되악의 죄를 덮어 씌우니 어찌 애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권근마저 거짓된 상소를 올렸다 하여 우봉현으로 유배됐고 그해 말 결국 정창군이 보위에 오르니 그가 곧 공양왕이다. 이때부터 역성혁명의 길로 접어든 이성계의 혁명 세력과 정몽주, 이숭인 등의 구세력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 공양왕 2년, 이른바 윤희 이초 사건에 연루되어 청주옥에 수감된 이숭인은 이듬해 사면되지만 정몽주가 살해되자 그 일당으로 몰려 다시 순천으로 유배되고 만다.
그로부터 석 달 후 이성계는 공양왕을 패하고 왕위에 올라 조선을 열었다. 새 왕조에선 공신과 역신을 가리는 절차가 이어졌는데 이색과 설장수, 이승인, 이종학 등의 죄목입니다. 마땅히 극형으로 다스려야 할 것이옵니다. 이미 관대한 은혜를 베푼다 했거늘 어찌 또 이러는가? 마땅히 논죄하지 말라. 허나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선 형벌을 감등하더라도 집행함이 옳을 것입니다. 하면 이색과 우형보, 설장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장형을 집행하되 차등을 두게 하라. 어명을 받들겠나이다. 곤장 100대를 맞은 사람은 분명 살아남지 못할 것이네.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나? 예. 계속 쳐라. 안 돼요. 이놈! 안 돼요. 이리하여 고려 말의 충신 이승희는 조선 태조 원년 46세를 일기로 유배지에서 참담한 죽음을 맞았다. 태조는 뒤늦게 장형을 받은 이들이 모두 사망했음을 알고 노여워했으나 사건의 전말이 낱낱이 밝혀진 것은 태종대에 이르러서였다. 한때 이승인의 제자로 그 학덕을 높이 샀던 태종은 문충이란 시호와 함께 이승인을 이조판서로 증직하고 권근과 박계량으로 하여금 이승인의 문집을 편찬토록 했다. 500여 수의 주옥 같은 시문이 지금껏 전해진 것은 그러한 연유이다. 문집이나 이런 거는 후손이나 제자에 의해서 간행되는데 이 간행된 게 좀 특이하게 태종의 명예에 의해서 편찬했습니다. 그 당시에 중국에 전이나 표를 갖다 올릴 때 외교 문서를 갖다 전부 도원의 선생의 그 문장에서 나왔고 권근 선생의 발문에 보면은 경사자직과 제가 백가에 능통하지 않은 곳이 없다라고 극찬을 했으며 한이 체립 선생은 모근의 문장과 문과 도원의 시를 갖다가 합치면은 동방에 제일 가는 명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려 말 문장가로 명나라에까지 이름을 떨쳤고 문제로 국익에 기여했으며 시로서 후대의 길이 존경받은 도운 이승인. 새 왕조의 충정을 바쳤더라면 아마도 그는 조선에서도 최고의 문장가이자 학자로서 명성을 누렸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도운이란 호처럼 끝까지 고려 왕조와 운명을 같이한 충절의 사표로 남았고 이승인의 절개와 고아한 문학 정신은 그가 남긴 시 속에서 오롯이 살아 숨쉬고 있다. 산은 남북으로 오솔길이 갈라지고 송화는 비에 젖어 분분히 떨어진다. 도인은 물을 길어 띠집으로 들어가고 한 줄기 푸른 연기는 흰 구름을 물들이노라.
주상전하, 성주옥사 최유연 들었나이다. 들라 하라. 신목사 최유연 성주목으로 떠나기 전 전하를 배웁니다. 내 긴히 할 말이 있어 공을 불렀소. 하명하시옵소서. 성주목의 포수 이사령에 관한 일이요. 포상하고 장려하는 은전이 있어야 마땅하나 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점이 있어. 그러니 공이 그의 묘에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주선해 줬으면 하오. 본부대로 거행하겠나이다. 당시 인조가 지칭한 이사룡은 1640년 청나라와 명나라 간 전쟁에 원병으로 참전했다 숨진 성주 출신의 포수였는데 한나라의 임금이 일개 병사의 제사를 직접 당부한 이유는 무엇일까? 강대국의 대립 속에 조선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았던 때 조선의사란 이름을 중국 땅에 널리 떨친 이사룡의 특이한 행적을 되새겨본다. 이야, 백발백중일세. 나는 새도 잡겠구만. 난 마 포수 간돌란다. 기주가 같이 하겠나 이거. 그러나 쉬었다 하세. 실력이 아깝다. 사령이 자네 같은 사람이 한 50년 일찍 태어나가 임진녀 외놈들과 한판 붙었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한테 무기가 있었나? 조총을 창갑 활로 막아냈으니 그나마 해전에서 이기고 명에서 원군을 보내와서 살았지. 가만. 그나마 우리도 명나라 지원 가야 되는 거 아이가? 청나라캉 전쟁이 한창이라 카던데. 아니다. 소문에 대려 청나라 군대로 파병될 수도 있다 하던데. 그 병자는 날릴 때 우리가 항복한 것 때문에 안 가나. 그게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고. 조선 땅 쑥대밭 만든 놈들 편에 서라이.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청노를 돕진 않겠네. 당연하지. 말이라고. 뭐 소문이지. 훈련이나 하세. 이 조선 포수라 하면 외놈이고 오랑캐고 벌벌 떤다 하는데 언제 함 실력 보여줘야지. 그렇지. 그렇지. 임진왜란을 겪은 지 반세기. 무기의 필요성을 절감했던 조선은 주총 생산과 포병 양성에 박차를 가했다. 덕분에 인조대에 이르러선 조선 병력의 우수성이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질 정도가 됐는데 이는 뜻하지 않은 사태를 불러온다. 그러니까 명나라 정벌에 필요한 원군 5천을 파병하라. 그렇사옵니다. 강화 협약 조항을 벌써 잊으신 건 아니시겠지요? 삼 년 전인 1637년 병자호란 발발 45일 만에 인조는 삼전도에서 청나라 태종에게 3번 절하고 머리를 9번 조아리는 굴욕적인 항복 의식을 치러야 했다.
이어진 강화 협약 또한 명과의 국교를 단절하고 청나라의 군신의 예를 지킬 것, 왕자와 대신들의 자제를 볼모로 보낼 것, 청의 정벌전쟁의 원군 지원 등 패배에 따른 혹독한 대가를 보여주는 내용이었는데, 잊을 리가 있어. 허나 황상께서는 조선이 언제든 청나라를 배반하고 명나라 편에서 대항할 것이라고 의심하고 계십니다. 지나친 억측이요. 글쎄요. 조선이 우리를 일러 오랑캐라 한다지요. 오랑캐에게 무릎 꿇는 뼈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현명하게 처신하십시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나이다.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아버지! 오냐? 오늘도 종일 새 총을 쏜 게냐? 예, 그래야 아버지처럼 훌륭한 포수가 되지요. 녀석. 이왕이면 할아버지나 증조 할아버지처럼 큰 공을 세우고 무관벼슬도 해야지. 두어라. 나라 지키는데 지위가 중하냐? 스스로 떳떳한 무인이 되면 되지. 떳떳하지 못한 일이 주어지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죽어서 발음을 얻는 것이 나을까요? 구차하게 사는 것이 나을까요? 글쎄, 나라면 전자를 택하겠지. 무슨 일 있느냐? 아닙니다. 빵! 어이쿠. 성주목 작촌 출신의 포수 이사룡은 수문장을 지낸 이유문의 손자이자 병자호란 때 공을 세워 묵과에 오른 이정건의 아들로 빼어난 실력과 바른 행실을 갖춰 향리에 이름난 인물이었다. 그러나 위태로운 나라의 운명에 그의 운명 또한 아문이 들이우고 있었다. 전하,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사옵니다. 직서까지 보냈사오니 저들이 올해 말미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심양에 옥류되어 있는 세자 마마와 대군 마마를 생각하시옵소서. 조총 군단을 포함해서 청나라에 보낼 정예군을 선발토록 하시오. 예, 전하. 먼 길 가야 할 터이니 다들 많이 먹게. 사내 진미인들 뭘 맛이 나겠나? 그러게 무슨 이런 경우가 있노? 우리더러 오랑캐랑 손잡고 명나라를 치라니. 말 그대로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게지 뭐. 모르겠다. 먹자 먹어. 살아서 올지도 죽어서 올지도 모르는 판에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더라. 그래, 먹어야지 총이라도 들지. 자네도 좀 먹게. 오랑캐를 도우러 가는데 어찌 이 음식을 먹을 수 있겠나? 내 마음은 정한 바가 있네. 내가 일부러 고약한. 그냥 둬라. 어머니, 어찌하여 저 못된 놈들의 무례한 짓을 어미 다스리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나 역시도 지금 부끄럽고 무한한 심정을 이기지 못하고 있거든.
내일 청나라 원군으로 출정이요. 네? 그러면 청나라로 가시는 겁니까? 명나라, 금주. 그럼 명나라와 싸운다는 말인가요? 오래 걸리겠지요.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터이니 부모님을 부탁하오. 이사룡의 결심은 이미 굳었다. 피할 수 없는 원병이었다. 기존의 강대국 명나라와 신흥강국 청나라의 패권 다툼에서 청태종은 조선군 원병을 통해 전투력을 지원받는 동시에 조선과 명나라 간의 4대 관계를 실질적으로 끊으려 했다. 그간 한족인 명나라를 섬기고 만주족인 청나라를 오랑캐라 멸시했던 조선의 친명배금 정책에 허를 찌른 것이다. 조선에서 파병된 1,500여 명 조총군단은 명청 전쟁의 분수령이 된 금주성 전투에 선두부대로 투입됐는데 적진에 조선의 조총군단이 합류했습니다. 뭐라? 조선에서? 괘씸한 지고 임진란을 도운 만력광상의 은혜를 이렇게 저버리다니. 조선 포병들은 월등한 사격수를 지니고 있어 다들 동요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군사들의 사기에 승패가 달렸다. 청병의 목을 바치는 자에게는 은하 50냥을, 조선 병사의 목을 바치는 자에게는 100냥을 주겠다고 보고하라. 예. 그러나 이미 명나라의 전세는 크게 기운 상황이었다. 마지막 발악을 하는구나. 그래봤자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되지. 조선 조총병 앞으로! 발포! 조선의 보수들은 백발백정이라느니 다들 쉬지 말고 발포하라! 목숨을 건 사투. 그러나 이사룡의 초는 포탄이 들어있지 않았다. 빈 공포를 쏜 것이다.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왕명이니 도망칠 순 없겠지만 명나라에 총군을 겨눌 순 없네. 내 목숨이 경각에 달린 판에 누굴 돕는단 말인가? 그냥 잘 싸워서 돌아가세. 어? 차라리 탄환이라도 숨기길. 아닐세. 탄환을 숨기면 죽음을 면할 수는 있겠지만 내 뜻을 청천백일하에 드러낼 수 없지 않은가? 이게 뭔가 지금껏 공포를 쏜 것이냐? 몇 번의 타이르가 윽박질러도 막무가내입니다. 어째서 군령은 어긴 것이냐? 대명은 우리나라에 의로는 군신이요 은혜로는 부자이다. 내가 명나라 사람에게 발포하는 것은 아들이 아비를 죽임이요
신하가 임금을 죽입니다. 어찌 참아 쏘겠는가? 탄환은 다 여기에 있다. 니놈이 죽음을 재촉하는구나. 정 그렇다면 안 됩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향리서 손꼽히는 보수입니다. 기회를 주시면 꼭 은혜에 보답할 깁니다. 나리 한 번만 살려주소. 제발 한 번만 살려주소. 자네들 어찌하여 나를 이리 구차하게 만드는가? 이보게, 내 마음은 정해졌으니 어서 죽이거라. 그럼 그게 정말 사실이냐? 방금 처형 장면을 보고 오는 길입니다. 진정한 대명충신이로구만. 자네가 준비해 줄 것이 있네. 네. 명나라 북방에 굳건한 요새이던 금주성. 그러나 포위된 채 몇 달간을 항전해온 명나라 군사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그런데 금주성 성곽 위로 깃발 하나가 오르자 성 안에 다시금 사기가 솟구쳤다. 저게 뭐라고 써있노? 조선 의사 이사룡? 야, 맞다. 의사지. 의사. 대열 정렬. 대열 정렬. 조선군들은 벅찬 마음을 애써 누르며 다시 명나라와의 피할 수 없는 대결에 나서야 했는데 결국 청의 승리로 전쟁이 끝난 후 청태종은 이사룡의 시신을 거두어 조선으로 송환토록 했다. 비록 청나라에 맞선 입장이었으나 그 저리만은 높이 평가한 것으로 산해관 성의 머릿바 위에 이사룡의 이름을 새겼다는 사연 또한 전해진다. 가상한 지고 글을 읽어 의리를 배운 선비가 아님에도 이리 굳건한 저리를 보이다니. 도의가 쇠퇴해 가는 세상에 널리 권장할 일이옵니다. 그래, 어디에 안장한다든가? 고향인 성주목 작촌 인근의 산이라 하옵니다. 지나는 길에 오도 현감에 일러 예장토록 하고 따로 성주 목사를 불러주시오. 예, 전하. 이어서 인조는 성주 목사 최유연에게 명하여 이사룡의 묘에 제문을 지어 제사를 지내도록 한다. 일개 병사에게 실로 놀라운 예우였는데 더 놀라운 건 이러한 보상이 다음 세대까지 꾸준히 이어졌다는 사실이다. 이사룡의 아들 이선에게 칠포 만우의 간직을 제수하라는 어명이요. 성은이 망각하옵니다. 녀석, 이왕이면
할아버지나 증조 할아버지처럼 큰 공을 세우고 무관벼슬도 해야지. 아버님. 이사령의 직계 후손들이 집성촌을 이룬 성주군 용암면 대봉리 윗봉산 마을 뒤쪽에는 옥천서원이 자리하고 있다. 이 서원은 대명충신 조선 이사 이사령공을 모시는 서원입니다. 이 서원 창건은 1692년 성주 목사 이형상께서 향도 사림과 공론을 하여 창건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정조 20년에 와서 사역된 서원입니다. 꾹꾹 매년 봄이면 옥천서원에선 후손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이사령 선생을 추모하는 향사가 열린다. 전작전후 신이전 조선 후기의 혼란기. 불과 30년 남짓 짧은 생을 살다 간 이사령의 족적이 지금까지 추앙받는 건 무엇 때문일까? 일개 군졸에도 불구하고 국위를 선양했습니다. 지금 사람으로서도 본받아할 만한 행동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자 용자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충효 교육을 충분히 받아서 그 지역에서도 효성이 지국한 효자라고 불려왔습니다. 청나라에서 그 명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총을 쏘라 하니 도저히 은혜로운 나라에 총을 쏠 수는 없다. 그래서 공포를 3발을 쏘다가 참명을 당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명나라의 조대수 장군이 알고 대명충신 조선 이사라는 큰 깃발을 달아서 정군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덕분에 조선 우리나라도 명나라에 대한 위신이 서게 되었습니다. 이사령을 제양하기 위해 건립된 작고 정갈한 사원. 그런데 직접 사역한 현판부터 제문까지 유난히 정조가 내린 것이 많다. 정조의 통치 시기는 이사령의 사후 100년을 한참 넘은 시점이니 의문을 가질 만도 한데 1793년 이사령에게 성주 목사의 교지를 내리며 정조는 제문에서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름난 장수로는 먼저 충무공을 꼽지만 군졸로 천하의 이름을 알린 이는 이사령뿐일 것이다. 성주의 보수 이사령에게 특별히 성주 목사를 증직하고 지방관에게 일러 그의 마을에 정표하도록 하라. 중국의 명청교체기는 조선의 쇠약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시기였다. 대국의 패권 다툼에 이리저리 휘둘리며 임금이 중국의 황제에게 머리를 숙여야 했던 시대. 그러나 한 병사의 기계로 조선은 의로운 나라로서 위엄과 신망을 세울 수 있었다. 낮은 자리에서도 절의를 지키며 장렬히 죽음을 맞았던 이사령. 370년이 넘은 지금도 그는 조선의 이사라는 영원한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다.